16번째 일화. 점괘로 생명을 살리다. 소강절 대사님의 집 근처에는 왕상이라는 한 목수가 살고 있었다. 어느 봄날이었다. 왕상은 외지로 목수일을 하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왕상이 일을 하러 나간 지 서너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당시 밭의 보리가 거의 다 익어가서 수확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였다. 왕씨 부인은 집안에 남자 일손도 없는데 어떻게 수확을 다 해야 하나 걱정하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왕씨 부인은 갑자기 서둘러 소강절 대사님 댁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소강절 대사님은 집에 계시지 않았고 그의 제자만 집을 지키고 있었다. 무슨 일로 소강절 대사님을 찾으시는 것입니까? 남편이 일을 하러 나간 지 석 달이 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어 대사님께 여쭤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무슨 꿈을 꾸신 것입니까? 꿈에 제 손에 부채가 들려 있었는데요. 제가 부채질을 하자마자 부채면이 떨어져 나가더니 바닥에 떨어졌고 제 손에는 부채 살만 남은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얼른 부채면을 주워 부채살 위에 올려두었는데 그때 바로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둘렀고 꿈이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대사님께 여쭤보려고 찾아온 건데 집에 안 계실 줄은 몰랐어요. 말을 마친 왕씨 부인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리고 왕씨 부인의 말을 들은 소강절의 제자는 이마를 긁으며 이렇게 말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대사님은 멀리 나가신 게 아니니 곧 돌아오실 거예요. 말을 마친 소강절의 제자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아주머니, 제가 보기에 그 꿈은 아주 불길한 꿈인 것 같아요. 왕씨 부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채면과 부채살이 떨어졌으니 그것은 골육분리라고 하지요. 왕상 씨한테 무슨 큰 변고가 생겼을 것 같아요. 목숨이 위태로우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왕씨 부인은 슬픔을 참을 수 없었고 이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소강절의 제자는 그 모습을 보고는 어쩔 줄 몰라하며 난처해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소강절이 집에 돌아왔는데 그 광경을 보고는 그의 제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제자는 방금 왕씨 부인의 꿈의 몸을 도와준 일을 소강절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제자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소강절은 왕씨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금 저희 제자가 잘못 말했네요. 왕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는 울음을 그쳤고 눈물을 글썽이며 소강절을 바라보았다. 부채면과 부채살이 떨어졌다가 다시 붙이셨으니 이는 골육분리가 아니라 견부탈의 중단원이라 하죠. 집에 가서 기다리시면 오늘 저녁에 왕상씨가 틀림없이 돌아올 것입니다. 왕씨 부인은 그제서야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소강절 대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한 왕씨 부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석 달이 넘도록 외지에 나가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드디어 집에 돌아온다니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술과 음식을 차려놓아서 기분 좋게 해줘야겠어. 왕씨 부인은 곧장 시장으로 갔고 좋은 술과 고기를 잔뜩 사왔다. 집에 와서는 큰 닭도 한 마리 잡아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다. 바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어느새 날이 저물었고 왕씨 부인은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자정이 거의 다 되어가고 음식이 모두 식었는데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혹시 대사님 점괘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남편이 오늘 저녁에 안 오는 거 아니야? 내가 슬퍼하니까 그냥 진정시키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봐. 왕씨 부인은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고 겉옷을 벗고는 침상에 올라 이내 잠이 들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잠에 들어 몽롱한 가운데 누군가가 대문을 힘껏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왕씨 부인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누구세요? 나야, 왕상.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왕씨 부인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옷매무새를 정리할 겨를도 없이 신발을 질질 끌며 촛불을 켜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왕상은 집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아내의 옷은 헝클어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술과 고기가 잔뜩 차려져 있었다. 왕상은 그것을 보고는 아내에 대해 의심이 들었고 곧 어두운 얼굴로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집에 없는데 누구와 저녁을 먹으려던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찍 소강절 대사님을 찾아가 해몽을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당신이 꼭 집에 돌아오실 거라고 하셔서 저녁을 차려놓고 한밤중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늦은 밤이 되도록 계속 안 오길래 한참을 기다리다 잠이 들었어요. 잠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집에 돌아오셨네요. 그러나 아내의 말을 들은 왕상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는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랫동안 집을 비웠더니 다른 사람과 내통하고 있었구려. 이상한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고 하다니. 내가 내일 직접 소강절 대사님을 찾아가 물어보겠소. 만약 당신이 거짓말을 한 거라면 각오해야 할 거요.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다. 날이 밝자마자 왕상은 소강절 대사님 댁으로 찾아갔다. 왕상이 집을 나선 후 그의 아내는 생각할수록 화가 났고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한 마음이 밀려들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혼당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동네에 헛소문이라도 퍼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하고 화가 났다. 그러는 사이 왕상은 소강절의 집에 도착했다. 그러나 너무 이른 아침이라 소강절은 아직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챙겨 문을 열어주러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왕상은 갑자기 소변이 급해졌고 허리 수건을 풀어 목에 걸고는 문 옆쪽 풀숲에서 소변을 봤다. 잠시 후 소강절이 문을 열고 나왔고 문 밖에는 왕상이 붉은색 허리 수건을 목에 걸고는 옷을 추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소강절은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안 돼. 자네의 아내가 자결을 할 수도 있으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 구해야 하네. 그 말을 들은 왕상은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소강절은 계속해서 왕상을 재촉하였다. 빨리 서둘러야 한다네. 아직도 멍하게 서서 뭐 하는 것인가? 빨리 집으로 가게. 늦으면 구할 수 없을 것이네. 왕상은 얼떨결에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대들보에 천을 묶고 있었다. 왕상은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바로 의자를 밟고 올라가 한 손으로는 아내를 끌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묶인 천을 끊어 아내를 구했다. 그때 소강절 대사님도 왕상의 집으로 달려왔다. 왕상은 아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살폈는데 다행히 무사했고 소강절과 왕상은 그제서야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왕상은 소강절 대사님께 예를 갖추고는 이렇게 말했다. 대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한 발만 늦었다면 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예측하신 것입니까? 그의 소강절은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가 아침에 우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지. 문을 열었을 때 자네의 허리 수건이 목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입 구자 아래에 수건 건자가 있으니 이는 조상할 조자가 되지 않나. 가만 보니 어제 저녁에 자네는 분명히 아내를 의심하고 누명을 씌웠을 것이고 자네의 아내는 억울한 마음이 복받쳐 순간적으로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 정신을 차린 왕씨 부인은 옆에서 소강절의 말을 듣고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소강절은 다시 진지하게 왕상에게 말했다. 왕상 이 사람아, 자네가 밖에 나가 일하면 집 안팎 일은 모두 자네의 아내가 혼자 다 해야 한다네. 아내는 집에서 매일 자네를 걱정하고 있는데 자네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의심부터 하고 몰아세우면 어떻게 하나. 부부는 둘이 같이 살아가는 건데 자네처럼 그렇게 옹졸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네. 소강절의 말을 들은 왕상은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리고 소강절은 말을 이어갔다. 어제 자네의 아내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남편이 언제 돌아오겠느냐고 물었다네. 나는 자네가 그날 저녁에 돌아올 거라고 말해 주었지. 그런데 오늘 이른 새벽부터 자네가 우리 집 문을 마구 두드렸고 내가 문을 열고 자네의 모습을 보니 무슨 일이 생겼구나 바로 알겠더군. 자네가 가고 난 뒤에도 내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이렇게 달려와 본 거라네. 어휴, 이 사람아, 어찌 그리 바보 같은 겐가. 말을 마친 소강절은 발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왕상은 서둘러 따라가 소강절 대사님께 인사했다. 대사님 감사합니다. 대사님께서 제 아내를 구해주셨습니다. 빨리 집으로 들어가 자네 아내를 돌봐주게. 옛말에 부부가 한마음이면 흙도 금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무턱대고 의심하지 말게. 왕상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훗날 왕상 부부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풀었고 다시 처음처럼 사이가 좋아졌다.